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서울 압구정과 목동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다음 달 재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급매 물건이 소진된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이 약 1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도 4주 연속 둔화됐습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 미성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신도림동 293번지와 우성 1, 2, 3, 5차 등 인접지역에서 재개발 리모델링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신도림 일대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인생 조금 살아보니까 양보하면서 인생 좀 손해보며 살아도 괜찮아. 아직 8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연기 활동을 정말 왕성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배우 이순재 씨의 인생 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다 보면 정말 여유는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만 같게 느껴지고 좀 인생 팍팍하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게 되는데요. 이순재 배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양보한다는 게 결코 손해를 본다는 건 아닐 겁니다. 남들에게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번 주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부동산 고민은 모두 이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 거거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도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TJ인베스트먼트의 김태준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이런 어려운 고민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너무 고민이 많은 시기여서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도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도 저희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대표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1:1 대면 상담 시간 좀 자세하게 대표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1:1 대면 상담을 통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 연락 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뭐 반등을 보인다라는 내용들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락폭이 좀 둔화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많이들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최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매수 심리들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로 접어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저점이고 이제부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투자는 매수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 이후에 접근하는 게 좋다.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다 상승한다. 다시 또 저점을 찍고 조금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정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면밀히 검토하여 좀 움직이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부동산 매수에 대해서 언제쯤 매수를 하는 시기가 좋은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통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이 송파구의 아파트 값이 상승 전환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기더라도 지역적으로 그리고 투자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개별적으로 좀 상담이 중요할 것 같아요. 1대1로 도움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16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1시간 가득 채워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를 네. 계속 살아야 할지 어떨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용인 보라 효성이요. 용인시 보라 효성 아파트 예, 몇 평형에 거주하고 계실까요? 30평입니다. 네, 30평형에 거주하고 계시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지만 그래도 어쨌든 투자 가치 면에서도 가격이 좀 올랐으면 좋겠는 마음이실 것 같아요. 계속 좀 살아봐도 괜찮은 아파트인지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보라동에 있는 한국민속촌 앞쪽에 있는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지금 거주하신다는 거죠? 네네. 지금 분양받으신 거예요? 예, 예. 거주하기 너무 좋죠. 앞쪽에 뭐 민속촌부터 주변 환경들도 너무 거주하기는 좋을 거예요. 서울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수요들은 꽤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용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용인 다른 지역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전세가가 그대로인 상태다 보니까 전세가율 그러니까 갭 투자를 위한 전세가율이 많이 낮은 상태인데 이 보라동 자체는 전세가율은 높아요. 그러니까 매매 대비 전세가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하기는 실거주 수요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가격이 상승하길 바란다라고 하면 예. 매도하시고 한번 갈아타기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투자적인 매도가 측면으로 맞아요. 본다라고 하면 네. 뭐 거주의 만족도를 본다라고 하면 뭐 역세권은 아니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을 통해서 접근하기는 좀 불편하지만 차량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뭐 주변 지역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주변 환경들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투자 목적은 다른 거잖아요. 네. 우리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그냥 전세가 상승이에요. 전세가 상승. 그러니까 전세가가 상승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호재밖에 없어요. 나머지 호재는 없어요. 이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 때문에 전세가가 높아지진 않죠. 예.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원래는 전세가와 매매가는 상관관계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동반해서 같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문제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우리 아파트가 상승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실거주 수요의 전세들이 그렇게 전세가가 높아지면 전세 수요들이 접근을 할까요? 접근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데 전세가가 높아지면 그것도 부담돼서 들어오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가 상승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 분위기라든지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현 상태에서 유지돼서 가는 거고 최근에 전체적인 용인 지역의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 되게 가격이 저렴하네 하는 매수 수요 때문에 동반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 전고점이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가격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 보면 예전 가격을 생각해서 예전에 이 아파트 7억까지 거래를 했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기다려야지. 이런 지금 그 가격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가격이. 예. 그 가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기다리면
아마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많이요. 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상승하는 것보다 우리가 투자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손해를 보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가격 생각하고 기다리면 아마 예전 가격이 못 갈 수도 있고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때는 이미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힘도 전세가 상승인데 노후 아파트가 되면서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새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노후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는 계속해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생기다 보니까 전세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용인 지역을 설명드릴 때는 항상 말씀드려요. 신분당선이나 분당선 역세권 지역들 있죠. 그러니까 서울로 접근이 가능한 분당선이나 신분당선 역세권 주변 지역에 소형 아파트를 접근하는 게 용인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용인 지역은 대부분 다 50평, 60평 대형 평수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수요층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용인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용인의 대형 평수가 90%가 돼요. 전체가. 그래서 소형 평수 공급은 없고 그러니까 서울 근접 지역에서 공기 좋고 살기 좋게 좀 넓게 예전처럼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 시대에 넓게 집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을 워낙 그런 사람들을 수요를 받아들이려고 대형 위주로 많이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 상황이 변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적합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 주변 지역의 소형 평수 위주. 그러니까 서울로의 출퇴근이 가능한데 뭐 분당 지역이라든지 서울 지역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용인 지역으로 접근하는 수요들 이런 수요들을 받아줄 수 있는 아파트를 갈아타기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주만 하신다 생각하면 보유하시는 게 맞지만 투자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매도하고 한번 용인의 지하철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아쉬운 내용이긴 했어요. 실거주하기에는 괜찮은 아파트지만 투자 가치 생각한다면 한 번쯤 갈아타기 해보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이사 계획도 세우시고 이사 결정하시기 전에는 또 한 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6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모아타운이 조금 붐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양 이동에 이제 모아타운이 확정이 된 건 아닌데, 네. 거기 이제 구축과 신축을 좀 받고, 아, 아니면 자양 사동이 이제 모아타운 확정이 되는 곳인데, 네. 약간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어서, 아, 거기로 지금 가야 되나 좀 그런 고민이 있어서 네.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내가 몸테크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우선은 네. 보셨던 지역이 자양동 지역인 것 같아요. 자양 네네네. 이동에 모아타운 예정지에 구축이나 신축으로 좀 들어가느냐 아니면 프리미엄을 조금 더 주더라도 자양 4동에 모아타운으로 확정된 곳으로 좀 들어가느냐 어떤 게 좀 좋은 선택인지 투자 가치 면에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투자와 실거주 목적으로 자양동 지역을 보려고 하는데 네네네. 자양 이동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이 지금 추진 중인 데가 있죠. 자양 이동 같은 경우.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자양 사동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이 돼서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좀 높을 거고. 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리고 대안은 어떠냐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자양 사동에 거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사실 거주를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금과 네. 저도 이제 살 집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투자 겸 거주를 좀 좋은 거주를? 데를 쓰리룸을 또 거주를 해야 돼서 음. 제가 그래서 자양 사동이 뭐 강남과 접근성 그리고 입지적인 영향으로는 너무 좋은 자리예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 보신 게 매수가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쓰리룸으로 신축이거든요. 네. 작년 신축을 했는데 7억 3,500이요. 7억 3,500. 네.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이게 네. 자양 이동이에요? 자양 사동이요. 자양 사동. 모아타운 확정된 데. 사동.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자양사동을 간다라고 보면 모아타운이 완성 시점이 되면 이제 분담금이 발생하겠죠. 네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10억을 주고 분담금까지 더하면 10억을 주고 아파트를 자양동을 매수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한강변 아파트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네, 한 20억 정도? 네, 20억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된다라고 하면 내가 7억을 투자해서 10억의 차이가 10억을 투자해서 10억의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기간은 뭐 한 5년에서 7년 네, 정도겠죠. 근데 만약에 모아타운이 선정지역,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네. 입지적인 부분,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지역은 네, 입지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개발 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개발 이익은 입지하고 상관없이 완성 시점에 개발 이익이 생겨요. 그러면 투자적인 측면으로 보면 내가 자양동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같은 지역의 3룸 같은 경우는 한 3억 후반에서 4억 조금 안 되게 맞아요. 투자할 수 있거든요. 매수할 수 있어요. 네, 분담금이 3억이 들어가면 7억이 돼요. 네, 그러면 이 아파트도 15억이 된다라고 하면 7억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네, 그럼 100%의 수익이 생겨요. 네, 그러면 수익률 자체는 똑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의 가치 상승이 조금 더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건 입지겠죠. 근데 개발 이익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7억 3천의 여유가 다 있으시다라고 하면 자양사동에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아니요. 7억 3천이란 부분이 돈이 자금적으로 7억 3천에 조금 더 부족해서 뭐 대출을 활용하거나 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저렴한 물건들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어떤지 아시겠죠? 또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7억 3천을 가지고 자양사동을 매수를 하는데 네, 다른 지역 같은 모아타운 확정 지역 같은 경우는 4억 정도에 매수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네, 네, 근데 그러면 내가 두 채를 매수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아까 한 채 매수했을 때 7억 정도 돈이 들어가서 7억의 수익이 생기는데 네, 두 채면 14억이 생겨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자양동에 한 채 사는 것보다 수익금이 훨씬 더 커지죠. 그죠, 그죠. 개발 이익으로만 보면. 이게 투자거든요. 아, 근데 선생님 제가 또 이제 네.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이제 모아타운이 이제 된 지 2년 차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중간에 뭐 해지가 될 수 있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60곳에서 곧 100곳이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곳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좀 무리하게 들어가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투자적인 측면은 이런 게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네. 모아타운 선정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64군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모아타운이 어떤 지역이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전에 2000년 초반에 보면 뉴타운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네. 뉴타운이 되어 있는데 뉴타운이 지금 뭐 완성된 데도 있죠. 네, 네, 네. 근데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뭐 노량진이라든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지역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걸리는 거 있고 단기적으로 빨리 완성되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완성되는 지역들을 보면 아파트 공급이 적고 가격이 저렴하고 네. 거주하기가 힘들고 노후도가 높고 뭐 이렇게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신길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네. 뭐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다른 지역,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행돼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감정평가 가격 자체가 자양동보다는 타 지역 뭐 중랑구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바로 위쪽에 네. 그런 지역들이 아파트 공급이 적고 노후도가 높고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없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네. 근데 토지 가격이 자양동보다는 싸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하면 저렴해지겠죠. 네. 그러면 수요들이 훨씬 더 빨리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분양가 네. 싸니까. 네. 그러면 사업성도 훨씬 높아질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좀 더 빨리 될 가능성도 높아요, 사실은. 네. 아,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입지가 좋은 자리도 중요하지만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시려고 하면
네. 좀 더 좀 자양동보다는 좀 더 다른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라든지 내가 생활권 계획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는 건 아니겠죠, 사실은. 네. 그래서 자양동을 본다라고 하면 바로 이쪽에 중랑구 지역도 네. 모아타운 선적이라든지 신속통합이라든지 여러 군데 지정된 게 17군데 정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우리 자양동보다는 아마 반값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매수 가격이. 네. 예. 그러면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내가 여유 자금으로 다른 투자를 해서 이익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좀 좋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양 이동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자양 이동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설명드릴 것 같아요. 확정돼 있는 게 아니죠. 맞아요. 지금 자양 사동 같은 경우는 확정돼 있고 뭐 중랑구 지역도 확정돼 있는 지역도 있는데 네. 왜 투자를 하면서 확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기대 심리로 투자를 하냐는 거예요. 아, 이 기대 근데- 심리로 투자를 해서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질문 중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도 100군데가 예를 들어서 100군데가 선정돼서 그게 좀 지지부진한 데도 있을 거고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네. 확정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자양사동이 확정 지역은 좀 저렴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저렴한 지역인 자양 이동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차라리 네. 중랑구 지역에 확정된 지역에 가격이 저렴한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중랑구죠. 근데 이제 저는 자양 이동은 모아타운과 별개로 네. 이제 그 위쪽에는 촉진 그거 1구역 그렇죠. 자양사동 같은 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맞아요.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위쪽이 구의 재정비 맞아요. 촉진지구죠. 옆으로는 스타필드 있죠. 네. 아래편은 잠실대교 넣으면 잠실이죠. 네. 입지적으로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근데 네. 그게 완성됐을 때 입지가 좋은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투자를 하는데 내가 그냥 감으로 이렇게 투자하겠어요. 그죠. 차라리 개발 이익이 생기는 지역에 확실한 지역을 투자해서 투자 이익금을 가지고 입주할 때 그냥 들어가셔도 되잖아요. 내가 더 좋은 입지를 찾아서.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마 이 투자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한 투자로 좀 빠르게 돈을 먼저 벌고 그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면서 다른 지역도 함께 비교해보자 말씀드렸으니까요. 임장 활동도 그 지역도 다녀와 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든 어려움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제가 노원구 중계 권영에 네. 31평 아파트를 지금 월세를 놓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월세를 받고 계시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네. 집은 그럼 이거 한 채 보유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의 건영 아파트 31평형 아파트를 좀 월세를 받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해도 괜찮을지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중계 건영 3차 얘기하시는가요, 혹시? 네, 3차요. 지금 임대 주고 계시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네요. 네, 2018년도에 매수했거든요. 18년도에 매수하신 거고. 네, 건영 3차 같은 경우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하락장에서 노원구, 그러니까 노원구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네. 서울 25개 구 중에 노원구의 하락폭이 좀 가장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노원구에 매수하신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네. 중개 그냥 3차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유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네. 우리 시간이 부동산 가격이 지표가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요? 교육 문제예요. 우리나라. 네. 교육. 우리나라는 교육 문제를 빼고 부동산을 논할 수는 없거든요. 뭐 지금 최근에 직주 근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네. 예전부터 빠지지 않는 거는 교육이에요. 뭐 중계 건영 같은 경우는 동북선 지하철이 생기면 초역세권이거든요.
네. 바로 초역세권이 되는 교통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중개건영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바로 을지초등학교 갈 수 있는 학군이잖아요. 네. 이 교육 문제를 빼고 부동산을 논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교육 문제는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유지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중개건영 3차 같은 경우는 그 교육 여건 때문이라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네. 그리고 지도를 조금 넓게 보면 중개건영 3차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동북선 뭐 교통호재 뭐 학원가 이런 것도 다 있고 여기다가 노원역 주변 지역 그러니까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 지역에 우리 개발 사업을 하잖아요. 네.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지역을 동북권의 뭐 코엑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10만 명의 고용 창출을 이루는 대형 개발 사업을 해요. 이 대형 개발 사업이 되면 수요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수요가 네, 수요가 그렇겠죠? 들어서 직장인들이 막 10만 명이 살면 거기서 가족들까지 살면 몇십만 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뭘 따져요 이제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따지겠죠. 그 그렇겠죠? 수요가 이 창동 개발지에 대한 수요를 교육을 따지면 가장 먼저 중계동 지역을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은 그러게요. 이 지역은 업무지구가 아니라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네, 네. 직장은 강남으로 가고 7호선을 이용해서 아니면 네. 동북선이 개통되면 뭐 청량리나 도심권으로 가게 되고 네. 거주만 여기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직장이 생기면 그 수요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수요는 결국은 교육을 따라서 뭐 상계 주공이나 뭐 하계역 주변 지역이나 중계역 주변 지역이나 아니면 중계동 건영 3차 같은 지금 보유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렇게 있으면 교육 문제를 따져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아, 네. 그러면 그 수요들이 우리 아파트 지금 보유하신 아파트 쪽으로의 수요들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럼 그냥 계속 상계 보유하는 게 주공 아파트 좋겠네요. 재건축 같은 경우가 또 하잖아요. 네. 재건축의 이주 수요들 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주변 여기 지역으로밖에 있는 못 걸로 오겠죠. 가잖아요. 네. 그 주변 지역이 중에 뭐 교육 문제를 따진다라고 하면 이제 자녀가 커서 교육을 좀 따져야 되시는 분들은 또 중계동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교육 문제를 뭐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부동산 시장의 뭐 역량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네.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그대로 보유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좀 마음 편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좀 보유하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마음 편하게 보유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어떤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지 간략하게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앞선 시청자분들도 모아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뭐 거주와 투자 목적을 병행할 수 있는 모아타운 입지를 좀 찾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만큼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신속통합이라든지 여러 개 개발 사업들이 발표되면서 이런 관심도는 높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 지역 아니면 뭐 좀 유명한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총 64군데 지금 모아타운 선정 지역 중에 64군데 중에 우리가 관심 밖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들이 아마 개발이 좀 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지금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지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가격이 높은 지역보다 적은 금액을 넣고 개발 이익금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만큼 수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순 투자로만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주변에서 추천받은 들었던 지역들 이런 지역만 접근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하나씩 다 꼼꼼히 면밀히 검토 이후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이슈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매수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개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는 게 참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당장 접근하지 않더라도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통한다라고 하면 이런 서울 지역 내에서 재개발 추진 지역 중에 속도라든지 그리고 가격 투자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전화 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가본 지역 이렇게 좀 시야가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야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대면 상담 시간이 될 테니까요. 도움 받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 그 인천의 부평구에 있는 상고 구성 1, 2, 3차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거기 27평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건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말씀 주신 게 지금 부평 상곡 우성 1, 2, 3차 아파트 27평형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데 네네. 이거를 지금 자가로 거주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근데 이거를 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네, 계속 좀 매수료가. 거주를 해도 괜찮은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살고 계신 집인데 그래도 향후 전망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없다면 좀 정리해야겠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바로 네.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고 구성 1, 2, 3차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고 몇 평이에요? 27평이에요. 27평. 지금 이게 매매가가 어느 정도 돼요, 가격이? 거기가 2억 7천 정도 되고 있어요. 2억 7천에서 9천 사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2억 7천에서 9천 사이. 한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네요. 네네. 가격이 저렴하니까 접근하는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아요. 평당 1,000만 원의 아파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수도권 지역에서. 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장점은 있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느냐 이걸 본다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개발. 네. 우리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개발이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가 차처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이런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어야지만 우리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까요? 재건축은.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데 자, 리모델링으로 갔을 때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으로 가면 아마 한 7평 정도가 늘어나요.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34평이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면. 네, 네. 주변에 34평 아파트가 한 6억 정도 하거든요. 네. 6억 정도. 그리고 청라에도 청라 있죠. 네, 네. 청라지구의 34평 아파트가 한 6, 7억 정도 해요. 네. 지금.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지금 아까 2억 7천이라고 하셨죠. 네. 제가 볼 때는 7평 들어가는 리모델링 분담금이 한 2억에서 2억 5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2억 5천이라고 하면 5억이에요, 5억. 네. 5억 주고 34평 아파트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리모델링이 추진됐을 때. 근데 그렇게 보면 다른 지역에 지금 아파트 34평 새 아파트와 아니면 청라지구의 아파트와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가격이. 그러면 수요가 상고 구성 1, 2, 3차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네요. 네. 그러면 수요가 적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이런 개발에 대한 이슈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개발이 되더라도 이렇게 사업성을 따졌을 때 금액 자체가 그냥 다른 거 매수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평 2억 7천, 2억 9천 정도면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의 아파트를 구하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구하는 수요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수요도 너무 싸니까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수요들은 가격이 너무 자금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면 만약에 평당 1,000만 원 하던 아파트라서 내가 살려고 했는데 올라서 평당 1,300이 되면 그 수요가 다른 또 1,000만 원짜리를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걸 가격 민감도가 높다라고 표현해요. 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가격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가 확 떨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가격이 막 상승하려고 이제 준비 좀 하려고 하는데 수요가 좀 생겨서 가격이 좀 상승하나 생각했더니 갑자기 가격이 다시 떨어져서 안정화되는 이런 시장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개발 이익이 아니면 안 된다. 근데 개발 이익을 봤을 때도 수익성이 현재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규 아파트가 6, 7억 청라가 지금 주변 지역에 6억인 아파트들 있죠. 네. 이 아파트가 뭐 8억, 10억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의 수익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대하고 계속 기다리는 게 적합하진 않겠죠. 네. 지금 매수 언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좀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면 오래 거주하셨을 건데 네. 한 번쯤은 갈아타기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네. 지금 다 급하게 뭐 상승할 요인은 없으니. 네. 이게 그래서 그냥 지금은 뭐 확인하고 자금, 갈까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어디를 가기에는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대출을 활용하면 금리도 높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좀 자금 계획을 좀 세워보시고 한번 갈아타기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은 갈아타기를 추천해 드렸지만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게 내가 어느 정도의 추가 자금으로 좀 더 보태서 이사를 갈 수 있느냐라는 점인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또 다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늘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아, 예, 여기 중랑구 상봉동에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까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저희 정확한 상담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예, 네, 빌라예요. 네. 109-27. 3-27이요. 예, 109-27. 109-27. 중랑구 예, 상봉동 상봉동. 109-27의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 계속해서 예. 좀 살아도 괜찮을 만한 아파트, 다세대 주택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표님과. 왜냐면 여윳돈이 한 1억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 이거를 갖다 처분하고 그거를 좀 보태서. 보태가지고 좀 옮겨봤으면 해서 한번 전화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향후 전망에 따라서 여유자금 1억으로 조금 더 똘똘한 한 채를 옮겨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예, 예.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상봉역 청년주택 바로 옆에 있는 빌라네요. 예, 예, 예. 지금 지하철 역세권 상봉역과 가깝고 그 바로 앞에 뭐 주유소 앞쪽에 청년주택 아파트를 짓고 있죠.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빌라에 대한 미래 가치에 따라서 뭐 거주해야 될지 아니면 한 1억 정도 이거 매도하고도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갈아타기를 한번 해봐야 돼.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우리 지역,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은 뭐 개발을 하겠다, 개발 계획으로 확정되거나 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예. 근데 주변 지역에 보면 상봉역이나 상봉역 주변 지역이나 면목역 주변 지역에 개발 사업이 지금 많이 확정되어 있죠. 예, 다른 지역은 막 아파트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빌라 가격이 우리 똑같은 빌라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우리 거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했어요. 맞죠? 예, 근데 다른 지역은 개발 계획들이 확정돼서 막 상승을 하는데 우리 거는 그런 부분이 더뎌요. 지금 중랑구 자체가 한 17군데 정도가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에요. 예. 근데 우리 거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1억 정도면 지금 매도하시고
지금 확정돼 있는 지역도 우리 거보다 한 1억 정도의 프리미엄만 더 주면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하시고 면목역 주변 지역이나 상봉역, 예. 그러니까 상봉터미널 주변 지역이나 예. 면목역, 면목봉동 쪽 면목역 주변 지역에 개발 사업이 확정된 지역 있죠. 예. 개발 사업 확정 지역. 그러니까 뭐 앞으로 할 거라고 동의서 구하고 하는 지역 말고 예. 뭐 지금 하려고 동의서 구하는 지역 말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서울시에서 발표한 확정 지역들 이 지역으로 좀 갈아타기를 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요. 네, 왜 지금 머뭇거리냐면은 네, GTX가 상봉역에 들어와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 보고 있거든요. 상봉역에 GTX 들어오는 것과 우리 빌라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상봉역에 GTX가 들어오기 때문에 빌라 지역이 GTX가 들어오면 수요가 많이 몰려들겠죠. 예. 근데 그 수요가 빌라 수요일까요? 아파트 수요일까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가 없어요. 아파트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17군데에서 아파트를 만드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면목역 주변 지역에만 11,000세대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 바로 옆에가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청년주택 그럼 아파트. 그게 준공이 내년에 되는데 네. 그거 준공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지금 옆에 지금 청년주택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그거랑 우리 빌라의 가치, 빌라가 상승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생기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빌라는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 지번사는 붙어 있으면 개발을 하기 힘들어져요. 더더욱. 근데 업자들이 네. 그 지유소하고 해서 저 같이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똑같이 청년주택처럼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려고 그걸 매수하는 수요는 생기겠죠. 예. 그 살라고 매수하는 하는데요. 수요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진 않아요. 면목동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은 결국은 개발 사업, 아파트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개발 사업을 확정한 지역들이 아파트가 생길 거니까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희망이 다세대 없는 주택이 건가요?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지금 우리 다세대 주택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시장으로 보면 지금 시장가는 한 3억 7천 가요. 3억 7천 정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빌라 다세대 주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가격이 상승했지만 다른 다세대 주택에 비해서 그렇게 상승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빌라만 가지고 상승시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다세대 누가 주택은 업자들이- 결국은 서울 시내 다세대 주택은 예. 원자재,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원자재라고 표현해요. 원자재. 우리가 뭐 물건 만들면 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예. 서울에는 아파트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예예예. 그 땅을 구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부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없죠. 그게 재건축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세대 주택을 헐고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게 개발 사업이에요. 그 원자재가 되는 게 빌라입니다. 그러면 원자재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원자재, 그러니까 뭘 지어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보유하신 빌라는 뭘 짓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청년주택이 짓고 주변 지역의 업자들이 개발하려고 빌라를 신축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땅을 매수해서 짓게 되면 그 지역은 예. 더더욱 힘들어져요. 개발 사업이. 그러면 개발 사업 하는 지역으로 가 있는 게 낫겠죠. 그래야지 가치가 더 올라갈 거니까. 예. 지금 단순하게 투자 목적이잖아요. 아까 GTX 상봉역 얘기했지만 면목역이나 상봉터미널 주변 지역도 결국은 GTX 혜택을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을 가셔서 원자재의 가치를 올려서 내가 매도하는 게 좋겠죠. 주변 지역에 그냥 뭐 조금 더 아파트가 생기니까 우리 빌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보유하시는 것보다 지금 갈 수 있을 때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가 되는 모아타운 선정지역이나 신속통합 선정지역이나 공공주도 복합개발 선정지역들이 가격이 우리의 빌라보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면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예. 왜냐 가격이 부담되니까. 근데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시고 매도하면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럼 좀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게 맞겠죠.
예. 네. 그럼 확정된 대로 가라 이거죠? 그렇죠. 미확정 말고 확정 지역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상봉터미널 주변 지역이나 면목역 주변 지역의 확정 지역으로 갈아타게 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왜냐면 우리가요. 네. 지하철역이 2분 거리밖에 안 걸려요. 면목역도 지하철역 주변 지역으로 많이 있습니다. 확정 지역도. 아, 확정 지역이요?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교통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크셨던 것 같지만 지금은 좀 갈아타기를 해볼 시기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조금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사 갈 만한 곳을 찾아보시고 결정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도움 드릴 거고요. 02-2638-3916번 무료 번호로 많은 분들 연락 주고 계시는데요. 언제나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6801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구이동에 구이현대 2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매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거주하고 계시는지는 살짝 빠져있긴 한데 매도 시기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구이현대 같은 경우는 뭐 보유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치,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가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강변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훨씬 더 많다. 그리고 2040 서울 기본계획에 서울 플랜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 중에서도 수변, 그러니까 물을 이용한 개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변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들, 이거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한강변 주변 지역의 업무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높은 건물들로 하는 우리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도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한강변 라인의 스카이라인들을 많이 바꿀 거다라는 게 서울시 그리고 국토부에서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의 개발, 한강변 주변 지역에 있는 것은 부동산에서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구이현대 같은 경우는 동서울 터미널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아래쪽으로 보면 뭐 잠실이라든지 강남의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한 뭐 학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들도 많이 찾는 지역이고 또 직주 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직장인 수요들까지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 그리고 현 실거주의 요건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부동산에서도 하락기에도 낙폭이 가장 적은 아파트가 아마 구이현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따로 매도 시기를 고민할 필요 없다. 좀 보유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마음 편하게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보내주셔도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재개발 이야기까지 조금 내 상황에 맞게 맞춤형 설계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준 대표와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이용해 보세요. 대표님 자세하게 다시 한 번만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 뭐 궁금하신 점들 여러 가지들 있을 겁니다. 뭐 개발 사업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건데요. 어떻게 내가 부동산에 대한 계획을 짤 것이냐. 그리고 또 대출을 활용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또 예전에 뭐 내 한 채를 연끌하신 분들은 많이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부동산에 대한 뭐 점검이라든지 내가 보유하신 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이번 시간 통해서 좋은 정보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내 앞으로의 부동산에 대한 준비 자세, 그러니까 준비 과정들을 거쳐가는 거겠죠.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연락 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변에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가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좀 안전한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2부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